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제임스 윌슨, CEO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텅 빈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청소부가 정말로 나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김미나는 조용히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25.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그저 투명 인간처럼 지내왔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6개 국어에 능통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다급한 아랍어가 들려오는 순간 미나는 직감했죠.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3년 전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2021년 가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아파트. 김미나는 UCLA 졸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제경영학 전공의 우등 졸업. 손끝에 닿는 졸업장의 감촉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죠. 미나야,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 김철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58의 아버지는 한국에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택시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깊이 펜주름과 투박한 손은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주었고 미나는 그 사실을 잘 알았죠. 이제 우리 딸 큰 회사에 들어가겠네. 어머니 박영희가 자그마한 케이크를 들고 미소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55의 어머니는 여러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한인마트, 오후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저녁에는 식당 일을 했지만 딸의 졸업식만큼은 모든 일을 미뤄두고 케이크를 준비한 것이었죠. 미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순간의 미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개 국어에 능통하고 성적도 뛰어났으니까요. 유수의 다국적 기업 인턴십에 훌륭한 추천서까지 갖췄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습니다. 김민아 씨, 경력이 조금 부족하군요. 영어는 아주 유창하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면접장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미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실력이 아닌 이름과 인종이라는 것을. 1달, 그리고 2달, 지원서를 넣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이란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죠. 그 해의 겨울, 더 가혹한 시련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은 전혀 괜찮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응급실에서 의사가 내린 진단은 심장병이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수술이 시급했고 수술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가진 보험으로는 전체 병원비에 가진 보험으로는 60%밖에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미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나머지 40%, 무려 15만 달러. 그들 가족에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나는 꿈을 접고 취업 준비를 중단해야만 했죠.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레스토랑, 마트, 배달 가리지 않고 일했으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몇 달 뒤, 미나는 자신의 졸업장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희망 대신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력서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면접관들은 늘 그 공백기를 물었죠. 미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봤다는 말이 헌신적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일에 집중 못할 사람으로 보일까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마주할 때면 지쳐버린 제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과연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약값으로만 매달 $800가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하기엔 벅찼죠.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신문 구인란을 뒤지던 미나의 눈에 문득 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야간 청소직, 시급은 $18,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월 $2,880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UCLA 졸업생이 청소부라니. 하지만 자존심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로비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그리고 높은 천장까지 닿는 대형 스크린. 미나는 구겨진 이력서를 손에 쥐고 있었죠.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그녀만 대학 학위가 있었습니다. 졸업장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미나 씨, 들어오시죠. 인사 담당자는 친절해 보였지만 이력서를 훑어보곤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과 졸업이시군요. 어째서 이 일에 지원하신 겁니까? 미나는 준비해온 답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며칠 뒤 미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일 새벽 4시, 빌딩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CEO 제임스 윌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출근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새 청소부를 훑어봤죠. 당신이 새로 온 청소부로군.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가 그럼 안닝곡나 김미나입니다. 그 말에 윌슨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심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죠. 열심히 해봐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시와 편견, 미나는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첫 근무를 마친 미나는 집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한 장갑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144를 만지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죠. 견뎌내자.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미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꼬박 3년이나 계속될 줄은. 그리고 3년 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나는 눈을 떴죠. 어느새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차디찬 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의 서늘함마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어스름한 아파트 안에서 조용히 채비하는데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약을 드셔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그 소리. 미나는 거울을 보며
흩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어느새 몸에 익숙해진 청소복 유니폼은 3년이란 세월 동안 입어 옷감이 조금 해졌지만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죠. 지하철 안 스쳐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커피를 손에 든 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고 미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서 있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화장품이나 승진에 관해 떠드는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죠. 미나는 가방 속 청소도구들이 짤랑거릴까봐 소중히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다가도 냉혹한 현실이 곧바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새벽 4시 30분 글로벌 테크 솔루션. 빌딩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나가 직원 통로로 들어서자 경비원 마이크가 익숙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60대의 그는 이 건물에서만 꼬박 20년을 보낸 터줏대감이었어요. 오늘도 부지런하네, 미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미나가 대학 졸업자라는 비밀을 아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죠.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에 도착하자 동료 로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45세 멕시코 출신인 로사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억척스러운 엄마였죠. 영어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 미나. 아버지는 좀 어떠셔? 로사의 스페인어, 억양이 짙게 밴 다정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로사는 언제나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죠. 미나가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료였으니까요.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못나 이공의 진고. 미나 역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청소 도구를 챙기며 그날의 작업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미나는 15층에서 20층을, 로사는 10층에서 14층을 담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5층에서 열리자 미나는 마음을 다잡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곳은 중간 관리자들이 근무하는 층이었죠. 아직 이른 시각이라 아무도 없어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이내 분주한 사람들로 북적일 공간이었어요. 미나는 묵묵히 진공 청소기를 밀며 카펫 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이 울리는 가운데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죠. 간밤에 본 뉴스에서 다루던 국제 경제. 분석은 대학 시절 그녀가 열정적으로 파고들던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미나가 화장실을 청소하던 그때 문 밖에서 두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발표 말이야. 어땠어? 윌슨이 또 트집 잡더라. 시장 분석이 부실하다나 뭐라나. 그래도 우리로선 그게 최선이었는데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그 시장 분석 주제라면 자신이 훨씬 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그녀의 역할은 화장지를 채워 넣는 청소원일 뿐이었죠. 마침 두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섰고 그녀는 살아있는 가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나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갔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미나는 짧은 숨을 돌렸습니다. 직원 식당 구석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른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회사 정책, 새 프로젝트, 승진 등 대화 주제는 다채로웠죠. 그 중에서도 국제사업팀 직원들의 대화는 그녀의 귀를 유독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들, 미나라면 아주 쉽게 해결할 문제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잠자코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설 자격도 끼어들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이따금 복도에서 윌슨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미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 윌슨은 이 청소부가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미나가 복도를 닫고 있는데 윌슨이 중요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윌슨의 영어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용어에 서툴다는 게 느껴졌죠. 미나는 속으로 더 정확한 표현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윌슨이 사라진 뒤 미나는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10시 집에 도착한 미나는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군데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몸이 안 좋은 날엔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랑 같았어요. 미나는 속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대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약 드시고는 좀 나아지신 듯해. 그런데 미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 네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하니? 미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족의 기둥이라는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미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중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국제 경영학, 어학, 시장 분석 등 자신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 겁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엿들은 대화를 곱씹으며 더 나은 해결책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면 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을. 하지만 그런 공상은 현실과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저 헛된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지난 3년간 미나는 수없이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에 3년 공백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밝히면 면접관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곤 했죠.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UCLA 졸업장이 무슨 소용인가? 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한 걸까?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좋아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다시금 힘을 얻곤 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2024년 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중동 지역 사업 확장 소식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도를 오가는 대화는 날이 갈수록 긴박해졌고 윌슨의 신경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나는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도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푸념, 문화적 차이가 낳은 곤란한 상황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윌슨이 다급히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미나의 눈에 들어왔죠. 그의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아랍어였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구사하는 6개 언어 중 하나,
알아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스쳤지만 미나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라며. 하지만 미나는 알지 못했죠. 운명의 기회가 바로 며칠 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19층 회의실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을 닦으며 창 너머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전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일 거라 여겼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윌슨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젠장, 왜 하필 오늘이야? 미나는 닦던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윽고 윌슨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엔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미나, 아니, 청소는 됐으니까 일단 나가봐요. 그러나 미나가 막 돌아서려는 찰나 윌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했던 이름은 알마무드 CEO. 그 이름을 본 윌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만 하는 전화였지만 통역사가 돌연 약속을 취소한 상황이었죠. 무려 석 달을 공들인 중동 최대 석유 회사와의 계약 성사가 달린 그야말로 운명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받아야만 하는데 윌슨의 읍조림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알마무드 회장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이 빠른 아랍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윌슨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갔고 문가에선 미나는 그 아랍어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마무드 회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마치 제 모국어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신을 주십시오. 만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회사가 입을 타격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통역사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윌슨의 목소리엔 애원이 묻어났지만 전화 너머의 알마무드 회장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아랍어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윌슨은 휴대전화를 든 채 복도로 나섰고 몇몇 직원들이 그 불안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윌슨이 외쳤지만 마케팅 팀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통역사는 오늘 오후에나 도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면 계약 끝이야. 윌슨의 절규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윌슨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미나에게 또 섰습니다.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면 사람은 기이한 희망을 품는 법. 윌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 혹시 모르잖아. 윌슨은 홀린 듯 미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온통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김미나 씨, 설마 아랍어라도 할 줄 아는 겁니까? 그 돌발적인 질문에 미나의 목이 타는 듯 조여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저는 미나가 말끝을 흐리자 그 모습을 본 윌슨의 얼굴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역시 내가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건지. 윌슨은 과장되게 웃어 보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고작 청소부가 통역이라니?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미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끔찍한 모멸감과 함께 속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뭐 한번 보여주시죠. 윌슨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절대 해내지 못할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말이죠. 하동기에 아니간 또민 좋습니다. 만약 정말 해낸다면 윌슨은 보란듯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당신 월급을 3배로 올려주겠소.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미나의 귀에는 그 소음조차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지 쌓인 UCLA 졸업장,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 어머니의 지친 얼굴, 그리고 새벽 4시의 냉정한 알람 소리, 그리고 지금 수화기 넘어 알마무드 회장의 아랍어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찾아온 기회일까? 아니면 더 깊은 굴욕의 시작일까? 어떠신가? 도전해보겠나? 윌슨의 비아냥거림이 미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윌슨의 눈은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아랍어를 할 리 없다는 확신, 그리고 곧 자신의 우월함이 증명되리라는 기대에 찬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나의 눈에는 다른 빛이 어리고 있었죠. 3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미나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윌슨이 마지못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마치 먹이를 던져주듯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미나가 그 전화기를 받아든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마우드 회장님. 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에서 통역을 담당하게 된 김미나입니다. 완벽하고 유려한 아랍어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감탄 섞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아랍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시다니 반갑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의 등 뒤에서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윌슨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계약 조항에 대해 바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미나는 지체 없이 회장의 의중을 윌슨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중동 비즈니스 문화의 맥락까지 짚어냈죠. 회장님께선 단순히 가격 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윌슨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 김미나가 짚어내는 내용이 소름 끼치게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중동을 단순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문화 교류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지요. 알마우드 회장의 말투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나는 윌슨에게 상황을 짚어주었죠. 회장님은 3% 가격, 인하가 아닌 향후 5년간 독점 공급권에 대한 확약을 원하십니다. 30분의 대화 끝에 결렬 직전에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식 계약서 검토하도록 하죠. 김미나 통역사와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알마무드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에 미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통화가 종료되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찼습니다. 윌슨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기지 않았죠. 지난 3년간 자기 사무실을 청소하던 그 여자가 자신보다 월등한 협상력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경악했죠. 그때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이내 다른 이들도 뒤따랐습니다. 미나는 윌슨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계약 성사 축하드립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월급 인상 이행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같은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3년 만에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된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윌슨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향후 업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3년간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몰랐습니다. 이 기회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험의 시작일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나는 윌슨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직전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밤에 거의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어제의 그 모든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몇 번이고 되뇌었죠. 하지만 윌슨의 문자는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수 있을까? 들어와요. 윌슨의 목소리엔 어제와는 다른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윌슨의 사무실은 여전히 넓고 화려했죠. 미나는 3년간 이곳을 쓸고 닦았지만 손님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앉으니 몸이 어색했죠. 어제 일은 놀랍더군요. 윌슨이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나에겐 커피 한 잔 권하지 않았죠. UCLA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왜 여태껏 숨겼지? 미나의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가 없었다? 윌슨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기회를 주지. 윌슨은 책상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72시간 주겠어. 5개 국가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끝내.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그리고 호주. 이들 IT 시장 현황과 더불어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까지 포함해서 미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2시간이라니. 통상적으로 팀 단위로도 최소 2주가 소요되는 업무였습니다. 혼자서 말입니까? 어제는 자신만만하더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윌슨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자료는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가 내민 것은 고작 몇 장의 기초 데이터에 불과했죠. 이걸로 5나라를 분석하라니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청소 업무도 계속해야 합니다. 급여를 3배로 약속했으니 일도 3배는 해야 공평하겠죠. 그 말에 미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속셈이었군요.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제의 일은 그저 운일 뿐. 원래 있던 청소부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윌슨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포기하든가 증명하든가. 미나는 파일을 훑어보았습니다. 독일의 자동차와 IT 융합 산업,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사회 기술 해법까지
각국은 전혀 다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시간은 단 72시간. 청소 업무를 병행하며 이 모든 걸 해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윌슨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포기할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나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잠드신 고요한 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외로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 자료부터 파고들었죠. 독일어로 작성된 정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독일어에 능통해 원문 자료를 직접 보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러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한 나라를 분석하는 데에만 무려 5시간이 소요되었거든요. 이튿날 미나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청소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분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휴게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프랑스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으로 달려가 더 많은 자료를 뒤졌습니다. 동료 로사가 걱정스레 물었죠. 미나, 괜찮은 거야? 안색이 말이 아니야. 우림은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미나의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이틀째 밤, 미나는 극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시장을 분석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죠. 눈이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죠. 할 수 있어. 미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미나는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죠. 브라질과 호주, 두 나라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된 자료를 쉴 새 없이 번갈아 보며 핵심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결론과 자사의 진출, 전략 파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억눌러 왔던 그녀의 모든 지식과 열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오후 7시 55분, 드디어 미나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총 67쪽에 달하는 보고서, 각 국가별 시장 현황과 경쟁사 분석, 자사의 강점과 진출 전략, 예상 수익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갓 인쇄된 보고서를 손에 쥔 미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걸 해냈다는 사실이 말이죠. 다리는 힘없이 후들거렸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72시간 동안 고작 4시간을 잤으니까요. 저녁 8시, 미나가 윌슨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미나의 결과를 기다린 듯이요.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미나가 묵직한 파일을 윌슨의 책상 위에 올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포기할 거라 확신했는데 이걸 정말로? 윌슨은 의심하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는 20분간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독일 시장의 인더스트리 4.0 동향 분석, 프랑스의 디지털 2025 계획과 그 연계성, 일본의 소사이어티
오저명 비전을 겨냥한 접근법까지 각국의 최신 정책과 동향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윌슨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디테일이 담겨 있었죠. 혼자서 72시간 안에 윌슨의 음성엔 경외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죠. 네, 맡겨진 청소 업무도 모두 마쳤습니다. 미나의 대답에 윌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이건 우리 기획팀이 한 달은 좋게 매달려야 할 분량인데 윌슨은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특히 브라질 핀테크 시장 연계 전략은 우리가 간과했던 핵심이었어. 미나의 심장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꼬박 3년 만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첫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럼 급여 인상 계약서는 내일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윌슨의 목소리에선 더는 가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몸을 녹였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녹초가 됐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죠.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란 것도 직감했죠. 윌슨은 결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로사였어요. 미나, 오늘 정말 멋졌어. 지금 사무실 전체가 내 얘기로 떠들썩해. 미소 띤 얼굴로 미나는 생각했어요. 더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나 더 거대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 미나는 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윌슨은 약속대로 급여를 3배 인상했고 자그마한 개인 사무 공간도 마련해 주었죠. 특별 보좌관이라는 모호한 직함이었지만 작업복을 벗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게 된 겁니다. 바로 그날 오전 10시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계약이 파기됐다고.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윌슨의 고함. 미나도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죠. 윌슨의 사무실은 삭막한 분위기였죠. 임원 몇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나카 상무가 돌연 계약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유는 문화적 결례. 저희가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을 무시했다는군요. 그 순간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본 계약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계약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미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영업팀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선물 교환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후 뒤풀이 자리까지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그게 무례하게 비친 것 같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선물 교환과 회식 자리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 신뢰를 쌓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일부 조항도 너무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타나카 상무가 내일 오후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요. 윌슨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계약이 어그러지면 회사에겐 치명타였습니다. 듣자 하니 미나 씨가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모두의 시선이 미나에게 집중됐습니다.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일본 문화나 사업 관행도 잘 압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1년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수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미나는 잠시 숙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본의 문화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타나카 상무의 체면을 세워드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멘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화상회의에서 정중한 일본어로 사죄하고 향후 일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윌슨은 미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일본 전담 직원을 당신이 맡아주면 어떨까 합니다.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 통역이 아닌 정식으로 업무를 제안받은 것이었다. 제가요? 지금은 미나 씨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해낼 수 있겠어요? 미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타나카 상무에 대해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취미, 가족관계, 심지어 선호하는 음식까지요. 일본과의 사업에서는 개인적인 유대감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제품을 일본 시장의 시각으로 재검토했죠. 어떤 부분이 일본 소비자에게 매력적일지 고심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꼬박 준비하면서도 미나는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오후 2시 운명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 타나카 상무는 60대로 보이는 근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부하 직원 2명이 자리했죠. 미나는 격식 있는 일본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하입니다. 타나카 상무의 얼굴에 순간 놀란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보인 결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미나는 화면 너머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으로 정중히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일본의 귀중한 비즈니스 관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의 무지에서 비롯된 과오입니다. 타나카 상무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무님께서 제안하신 선물 교환과 교류의 장을 저희가 거절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께서 동경대 출신이시며 젊은 시절 검도를 연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나가 자신에 대해 이토록 잘 알다니. 검도 정신의 으뜸은 예의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예를 다하지 못하여 상무님께 신뢰를 범한 듯합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아 씨. 귀하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군요. 타나카 상무의 음성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시장은 제가 전담하여 상무님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미나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매월 정기 화상회의로 단순한 업무 협의를 넘어 문화적 교류까지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타나카 상무는 부하들과 나직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상무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오실 땐 정통 일식으로 환영 만찬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아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타나카 상무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계약건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지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화상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에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또다시 해낸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뜬 뒤 미나는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 미나에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나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바로 윌슨의 아내였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오늘 회의 잘 지켜봤어요. 아주 인상 깊더군요. 캐서린의 시선에는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 국어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요. 아랍어 통역건도 오늘의 일본어도 실로 놀랍더군요. 미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윌슨의 아내가 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온 걸까? 제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일까지 시키는지도 들었답니다. 혹시 시간 괜찮을 때 저와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 윌슨. 그녀가 자신의 운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때의 미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월요일 이른 아침, 회사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나는 일본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려 일찍 출근한 참이었죠. 막 작성을 시작했을 때 윌슨의 사무실에서 불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복도로 나가자 직원들이 3355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진 게 분명했죠. 사색이 된 채 지나가는 마케팅 팀장을 붙잡고 미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 신제품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갔어요. 자그마치 6달을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윌슨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캐서린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어제 테크노 이노베이션 측에서 우리와 동일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윌슨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신제품과 판박이인 제품이 떠 있었죠. 이건 결코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 봅시다.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누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외부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미나는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자신 역시 일본 계약 건으로 많은 자료에 접근했었으니까요.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젯밤 정체불명의 인물이 회사에 잠입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비팀장이 떨리는 음성으로 보고했죠. 새벽 2시쯤 15층에서 불빛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나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어떻게 그를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도에서 들었던 그 수상한 통화 소리 말이에요. 한 직원이 스페인어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공식적인 이력서에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미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미나는 15층 사무실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청소부 시절 익힌 관찰력이 빛을 발했죠. 어느 자리에 누가 근무하는지,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그러다 한 책상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했어요. 개발팀 소속 로드리게즈의 자리, 그 아래
휴지통에서 잘게 찢긴 메모 조각들이 눈에 띈 것이었죠. 미나는 주위를 재빨리 살핀 후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제품 사양서, 내일 전달, 스페인어로 적힌 메모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로드리게즈가 퇴근한 뒤 그의 컴퓨터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죠. 물론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오직 관찰만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테크노, 이노베이션, 바로 이노베이션. 계약금 5만 달러. 미나의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로드리게즈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해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미나는 윌슨과 캐서린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정황이죠? 캐서린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죠. 로드리게즈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언어들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찢어진 메모에서 경쟁사 이름이 발견되었고요. 윌슨과 캐서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덫을 한번 놔볼까요? 캐서린이 먼저 제안했죠. 그들은 즉시 가짜 신제품 정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그것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 각기 다른 직원들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썼죠. 로드리게즈에겐 스페인어 버전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1급 기밀 정보이니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윌슨이 의도적으로 힘주어 말했어요. 미나는 그 후 며칠간 로드리게즈의 모든 동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가 언제, 누구와 연락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넉 주 뒤 미나의 예감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쟁사 테크노 이노베이션이 기습적으로 공개한 신제품이 로드리게즈에게만 흘렸던 그 허위 정보와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미나는 퇴근하던 로드리게즈가 주차장에서 어떤 이와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전달은 마쳤어요. 약속한 돈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미나는 숨죽인 채 그 모든 걸 휴대폰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다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번에는 미나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로드리게즈 씨가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것이 명백합니다. 미나는 자신이 모은 증거를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조각난 메모,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허위 정보 유출의 결과까지. 로드리게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그래, 함정이었지. 그리고 자네가 그 덫에 걸려든 거고. 윌슨이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로드리게즈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금전적 압박 때문에 경쟁사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총 15만 달러를 받고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실토했죠. 즉각 해고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캐서린이 추상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모든 임원의 시선이 미나에게로 쏠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회의가 끝나자 윌슨이 미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나 씨, 당신의 그 예리한 관찰력과 언어 실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은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나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사업팀 리더 자리로 정식 승진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이미 능력은 충분히 입증됐어요. 이제 더 큰 책임을 짊어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은 미나를 개인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나 씨, 솔직하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주목한 이유는 비단 능력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캐서린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 회사엔 해결해야 할 훨씬 더 거대한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죠.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그건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만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내가 돕고 싶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 미나는 국제사업팀 팀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개인 사무실과 3명의 팀원이 생겼습니다. 연봉도 다시 한번 인상되었고 사내에서의 위상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6달 전 청소부였던 미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캐서린이 암시했던 더 거대한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 안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모든 수수께끼는 곧 풀릴 터였습니다. 승진 첫날, 미나는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의 전경이 전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 건물 지하에서 워준 일을 도맡았는데 지금은 17층 높이에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국제사업팀 팀장 김미나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죠. 손끝으로 만져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이지? 미나는 나직이 그렇게 다짐했어요. 오전 10시, 미나는 드디어 첫 번째 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죠. 그녀의 앞에는 3명의 팀원이 자리했어요. 마케팅 전문가 제니퍼, 기술 분석가 마크, 그리고 케빈. 바로 영업 담당자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팀을 이끌게 된 김미나입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팀을 이끄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팀장님, 우리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미나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팀원들의 눈이 빛났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가 진출할 모든 지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미나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협상은 순항했고 브라질 정부 프로젝트 입찰 기회까지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죠. 윌슨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나 팀의 실적이 이번 분기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윌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미나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윌슨의 얼굴에 스친 불편한 기색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미나가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죠. 그게 뭐니? 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과거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이민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제 남을 도울 생각까지 하는구나. 체계적인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요.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께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미나는 캐서린과 점심을 함께 했죠. 재단 설립 계획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캐서린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초기 자금을 후원하고 싶은데요. 혹시 10만 달러 정도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미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저, 정말이세요? 너무나 큰 금액이에요. 미나 씨, 당신이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준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미나가 공들여 준비한 독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백업 파일마저 손상된 상태였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저장해뒀는데.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팀장님, 혹시 누가 일부러 이런 짓을... 미나 역시 의심이 들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었죠. 그리고 다음 주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고객과의 중요한 화상회의 도중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린 겁니다. IT팀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미나는 브라질 고객에게 연신 사과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간공, 결국 사과하며 회의를 미뤄야만 했어요. 기묘한 점은 다른 팀들은 인터넷 연결이 멀쩡했다는 것이었죠. 유독 미나의 팀만 그랬습니다. 케빈이 조용히 속삭였죠. 미나 씨, 혹시 윌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요? 요즘 우리 팀 실적이 월등하고 또 당신 승진이 너무 빨랐잖아요. 미나는 그 가능성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윌슨이 제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더군요. 결국 윌슨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미나 씨,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윌슨의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재단을 세운다던데 회사 일에 소홀해질까 염려되는군요.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업팀 리더는 24시간 내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윌슨의 목소리엔 분명한 경고가 서려 있었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요즘 팀 실적이 좋다지만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윌슨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말했죠. 시장은 언제든 변하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미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죠. 노골적인 견제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는 침착하게 답했죠.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윌슨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미나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 씨,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좋지 않군요. 미나는 윌슨과 나눈 대화를 전부 털어놓았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캐서린의 목소리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인 거랍니다, 미나 씨. 이튿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임스는 당신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여기고 있어요. 캐서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전 그저 제 맡은 바를 다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유능해서요. 캐서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나 씨,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대로 물러서든가 아니면 끝을 보든가. 그날 밤 미나는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불과 6달 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죠. 그러나 이젠 더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안전을 택하고 윌슨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미나는 책상 서랍 속 재단 설립 계획서를 꺼내들었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오랜 꿈이 담긴 서류였죠. 포기 못해. 미나는 나지막이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곧 전쟁의 서막임을 알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 캐서린이 미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벌리 힐스에 자리한 그야말로 거대한 윌슨의 저택이었죠. 미나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위용에 숨을 삼켰습니다. 이리 와요. 캐서린이 이끈 곳은 저택 뒤편의 아늑한 서재였습니다. 윌슨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캐서린의 비밀 공간이었죠. 미나 씨,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야겠어요. 캐서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미나 씨에게 접근한 건 제임스 때문이에요. 캐서린은 서재 금고에서 묵직한 파일을 꺼내 보였죠. 지난 2년간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제임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인가요? 허위 계약서에 유령 직원까지, 그리고 해외 계좌, 아주 치밀하게 진행 중이죠. 캐서린은 파일을 펼쳐 미나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빼곡했어요. 어째서 이 얘기를 제기하시는 거죠? 미나가 떨리는 음성으로 묻자 캐서린이 답했어요. 당신은 외부인이니까요. 제임스의 부정에 얽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캐서린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 힘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의 외국어 실력과 분석력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미나는 다시 파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가득했죠. 절 도와주시겠어요? 캐서린이 애타게 물었지만 미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평범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윌슨이 눈치챈다면 우리 둘 다 그대로 끝장이에요. 하지만 외면한다면 수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미나는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평소와 같이 국제사업팀의 업무를 보았고, 밤이 되면 회사의 재무 서류들을 파헤쳤죠. 캐서린이 몰래 건네준 계약서들을 살피던 미나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했어요. 실체 없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수료,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 인출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미나는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그러나 며칠 뒤부터 윌슨의 감시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 요즘 부쩍 야근이 잦으시네요. 윌슨이 예고도 없이 미나의 사무실에 나타나 물었죠. 아, 국제계약건들을 검토하느라 조금 바쁘네요. 미나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무리는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윌슨의 목소리엔
서늘한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끈질긴 조사 끝에 미나는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어요. 바로 스위스 은행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들이었죠. 그런데 모든 메일이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독일어에 능통한 미나에겐 천만다행이었죠. 계좌번호, 매월 5만 달러 입금. 윌슨이 개인 명의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운용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의 출처였죠. 회사 고객들이 낸 계약금의 일부를 가짜 수수료로 위장해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나는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 횡령을 넘어선 치밀한 조직적 사기였죠.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윌슨이었어요. 미나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지만 윌슨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빛이 가득했죠. 내일 있을 독일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자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금 화면에 독일어가 보인 것 같던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몹시 궁금하군요. 윌슨이 차가운 눈빛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계약서 초안 검토 요청서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나 씨. 윌슨은 미나의 책상을 짚고 상체를 숙였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회사 기밀 말입니다. 당신 직급으론 절대 알아선 안 될 그런 정보들. 윌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한마디 해두죠. 윌슨이 미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 직원은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는 걸 명심해요. 그게 누구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당신 가족, 아버님께서 아직 투병 중이시죠? 의료보험 지원은 회사 복지인 거 잘 알 테고요. 윌슨의 마지막 말에 미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명백한 가족에 대한 협박이었죠. 제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겁니다. 윌슨이 문 앞에서 휙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턴 일찍 들어가요. 더 이상 야근할 필요 없을 테니. 윌슨이 나가고 미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물컵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죠. 윌슨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게다가 가족까지 건드렸으니까요. 이제 어쩌지? 미나는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 가족이 다치고 여기서 멈추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테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집에서 조용히 부모님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약 기운에 곤히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는 묵묵히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이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해. 허나 윌슨의 악행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장차 생길지 모를 또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쥔 채 캐서린에게 몰래 문자를 쳤습니다. 내일 점심에 뵙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개인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정의를 택할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선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점심, 두 사람은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윌슨이 절 의심해요. 어젯밤엔 직접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미나의 목소리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예상했던 바예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의 핵심에 다가갔단 증거죠. 캐서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버지 의료보험을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일 바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겠어요. 캐서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최고층 회의실 긴급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사회이사 5명과 주요 주주 3명 그리고 캐서린과 윌슨이 자리했습니다. 미나 역시 특별 증인으로 배석했죠. 윌슨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한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년간 저희 회사에선 조직적인 횡령과 사기 행각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캐서린의 선언에 회의장은 좌중이 술렁였고 윌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캐서린, 이게 대체 무슨... 제임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캐서린이 프로젝터를 작동시키자 스크린 위로 엄청난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미나 씨,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미나는 긴장된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파악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서입니다. 윌슨 대표가 개인 명의로 관리해온 해외 비밀 계좌입니다. 지난 2년간 무려 240만 달러가 이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윌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대체 어떻게 내 사적인 정보를...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나가 침착하게 응수했어요. 두 번째 화면엔 위조된 계약서들이 펼쳐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해외 유령 회사 17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 내역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꾸며져 다른 임직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뒀더군요. 당신이 그 언어들을 구사할 줄은 몰랐나 보죠. 캐서린이 윌슨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자 이메일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독일어 이메일들은 윌슨 대표가 직접 스위스 은행 책임자와 교신한 내용입니다. 미나가 독일어 원문을 즉시 번역하며 낭독했습니다. 이번 달분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엔 더 큰 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윌슨이 고함을 쳤습니다. 내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투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고. 캐서린, 이혼하자고. 이런 쇼를 벌이는 겁니까? 그럼 이 영상도 제가 만든 가짜일까요? 미나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화면에는 윌슨이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취리히 출장 때의 모습입니다. 24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인출했습니다. 윌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사회이사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슨 대표, 이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윌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회사 자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캐설린이 말을 보탰습니다.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챘더군요. 이것은 고객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주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요. 이 사회는 즉각 윌슨 대표의 해임안을 결의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8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윌슨 씨, 당신은 이 시간부로 대표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윌슨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캐서린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모든 자금은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것입니다. 만약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부 환수할 겁니다. 윌슨은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연방수사국 금융범죄팀에도 이미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럼 임시대표는 누가 맡게 됩니까? 사회이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임시 대표직을 맡겠습니다. 캐설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미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이 아니었다면 이 엄청난 사태를 파악하지도 바로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사들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아 씨, 부사장직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순간 미나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사장이라니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겠습니다. 더불어 6달 뒤에는 CEO직 승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캐설린의 폭탄 선언에 미나는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제가 말입니까? 당신만큼 이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올바르게 이끌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나는 윌슨이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나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나의 마음속엔 통쾌함보다 씁쓸한 연민이 자리했습니다. 윌슨 씨, 미나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요? 윌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걸으셨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을 끝으로 윌슨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축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부사장이 되다니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나야,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그 자리가 위험하진 않을지 어머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야말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걸요. 미나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여전히 과거의 김미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은 2025년 4월 16일, 정확히 1년 전 미나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바로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나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최고 경영자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도 미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굳게 쥔 취임사 원고가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선 그녀의 부모님께서 분주히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강당은 300명이 넘는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든 상황이었죠. 청소부에서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른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캐설린이 직접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엽니다. 오직 진정한 실력과 고결한 인품으로 이 자리에 선 신임 김미나 대표 이사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미나가 연단에 오르자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연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어머니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가족, 미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는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 지하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죠. 허나 여러분은 저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특히 로사, 고마워요. 미나는 객석의 로사를 응시했습니다. 로사는 어느덧 청소팀 관리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온기가 저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경비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매일 새벽 따스한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설 것입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모든 고객이 신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기회가 절실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회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아닌 오직 노력과 실력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취임식이 끝나고 미나는 사내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 로비에는 특별 전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죠. 액자 속엔 미나의 낡은 청소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 앞을 지나던 직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이었어요. 캐서린이 미나 곁으로 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는 뜻이죠. 바로 그 겸손함을요. 이제 회사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팀 직원들은 어깨를 펴고 다녔고 타부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나가 신설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일했던 제이슨은 정보기술팀에서 일하게 됐고 구내식당의 마리아는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게 됐죠. 기회가 주어지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이슨이 미나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나는 자신이 세운 브릿지 오퍼튜니티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재단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세 곳의 센터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해마다 500명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 센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미나가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바로 제가 증명하잖아요. 저녁이 되자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며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죠. 우리 딸 미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내 성공이 아니란다. 그럼 뭔데요? 내가 변함없이 우리 딸이라는 사실, 겸손하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딸이라는 것 말이다. 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나의 스토리는 이제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미나 효과라 불리는 변화에 동참했죠. 사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미나를 초빙해 강연을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화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나 결국엔 모두를 바꾸어 놓는 법입니다. 미나가 어느 대학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다시금 회사 로비에 청소복 앞에 선 그녀, 고마워.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에게 미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액자 속 청소복을 보며 미나는 지난 1년간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습니다. 윌슨의 비웃음과 72 시간의 사투, 일본 고객과의 아찔한 위기, 스파이 누명, 그리고 진실을 밝힌 그날까지.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 액자 아래 문구를 곱씹으며 미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의 야경, 수없이 반짝이는 저 불빛들, 하나하나의 뒤편에도 분명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을 거라고 미나는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자신처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그녀의 따뜻한 음성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시련 속에 있든 절대 포기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찬란한 빛과 가능성을 부디 믿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출 날이 꼭 올 테니까요. 오늘 미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호도나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